오늘은 코드 커버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드 커버리지를 이제 스프링부트에 이제 자코코를 이용해 가지고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스프링부트로 잘 세팅을 해놨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VS 코드 요 툴의 아이디에서 이제 커버리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익스텐션 확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디에서도 우리가 그 테스트 결과를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커버리지를 하려면 이 테스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테스팅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다 됐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별개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 이 책은 이제 글럼포드 마이어스 완전 고전이죠. 소프트웨어 테스팅 쪽에 완전 고전인데 개발자라면 꼭 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참고 좀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에서 이제 요 코드 커버리지를 위한 이제 사전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화이트 박스 테스팅, 그 다음에 블랙 박스 테스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화이트 박스 테스팅은 소스 코드를 보고 그 소스 코드가 제대로 다 실행이 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코드를 참조해서 하는 테스팅이고요. 블랙박스 테스팅은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 메소드 하나를 딱 호출을 할 때 데이터 셋, 인풋 있죠? 인풋 값들을 여러 개를 세팅을 해가지고 결과 값을 받아내서 이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테스팅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셋을 만들 때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논리적으로 입력 데이터 셋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화이트 박스 테스팅과 블랙 박스 테스팅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 자바 코드 커버리지 요거랑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제 커버리지 커터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얘가 이제 동작을 하고 그 결과 리포트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수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라도 화이트 박스 테스팅이 뭔지 블랙 박스 테스팅이 뭔지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테스팅들이 있는지 기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프링부트에 이제 자코코라는 코드 커버리지 라이브러리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들에서는 이제 자코코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빌드.그래들에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팅 카페에서 긁어다가 붙여놓을 수 있게 제가 블로그로 이제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설명란에 우선 빌드.그래드를 한번 보시죠. 제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더 팩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LMS 프로젝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LMS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 LMS 프로젝트는 앱 모듈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모듈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밀고 있는 소리침 아키텍처. 계속 밀고 있는데 좀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예, 좀 부끄럽고요. 자, 우선 도메인 쪽 먼저 보시죠. 도메인 쪽이랑 그 다음에 앱 모듈에 있는 빌드.그래들에 세팅한 거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빌드.그래들에 플러그인을 자코코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빌드를 할 때 테스트가 실행이 되면은 테스트 타스크 후에 이 자코코 레포트가 동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파이널라이즈 바이 요거를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코코 테스트 리포트에 관련된 레포트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테스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될 거고 뭐 이런 디펜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XML 아웃풋 로케이션이랑 HTML 아웃풋 로케이션 이 두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그 확장을 설치를 했을 때 그 경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는 세팅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자코코 테스트 커버리지 버리피케이션이라는 타스크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타스크는 레포트를 만들어내는 타스크가 아니라 이게 테스트를 쭉 하다가 여기 보이시죠? 미니멈 60% 커버리지가 60% 미만이면 빌드를 아예 실패시켜 버려요.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타스크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는 나는 레포트만 필요하다. 빌드하고 배포할 때는 뭐 이런 커버리지 제한 이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이게 빌드하고 배포할 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레들의 타스크를 좀 잠깐 좀 볼게요. 그레들에 보시면은 타스크에 베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플러그인 자코코를 세팅을 해주시면은 자코코 테스트 커버리지 베리피케이션, 얘는 리밋을 줘가지고 빌드가 실패하게끔 만드는 애고, 얘는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레포트를 만들어내는 애는 자코코 테스트 레포트라는 타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자코코와 플러그인을 세팅을 하고 나서 얘를 실행하면 되죠. 얘를 실행하면은 이제 테스트가 돌아가고 그 테스트에 대한 레포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세팅이 됐으면은 이제 자코코 테스트 레포트를 실행을 하면은 레포트가 생성이 돼요. 레포트가 생성이 되고, 그 레포트가 생성이 되는 경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확장해서 이용하기 위한 이 XML 파일 하나, 그 다음에 레포트 파일이 HTML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거를 저장하는 폴더 경로, 자코코 HTML, 이렇게 요거 디폴트긴 한데 이 부분을 변경시켜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빌드하고 나서 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레들의 레이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들에서 이제 레이아웃 하면은 요 빌드 폴더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레이아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빌드 디렉토리. 그래서 빌드 디렉토리에 뭐 컴파일 된 거 뭐 이렇게 쭉쭉 돼 있는데, 제가 이미 좀 하나 실행을 시켜 놔가지고 보시면은 XML 파일, 요거는 이제 레포트라는 폴더에 자코코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스프링부트에서 그냥 JUnit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스프링부트의 테스트 레포트고, 얘도 한번 열어볼까요? 얘도 한번 이렇게 라이브 서버로 한번 열어보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스프링부트에서도. 자코코는 좀 어떻게 이제 만들어주냐. 자코코 HTML이라는 폴더, 여기 리포트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자코코 HTML이라는 폴더에 이와 같이 HTML 요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라이브 서버에서 열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테스팅 얘기를 할때 블랙박스라든지 뭐 화이트박스라든지 뭐 이렇게 그거를 좀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항목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항목들이에요. 여기 뭐 인스트럭션, 그다음에 브랜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이클로매틱 뭐 이런 화이트박스 테스팅 기법 중에 커버리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자코코에서 얘기하는 이제 논리 커버리지의 테스트 항목이 있는데, 이 자코코에서는 커버리지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버리지 카운터 중에서 일단 인스트럭션을 한번 볼게요. 이거 CO 레벨 커버리지, 뭐 C1 커버리지, 요거는 자코코 다큐멘트에서 제가 이제 들고 온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일 자바 바이트 코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자바로 코드를 짤 때 뭐 세미콜론만 있으면 한 줄에도 여러 개 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 단위가 아니라, 라인은 여기 밑에 있습니다. 라인은 따로 있고 구문 단위로, 그러니까 세미콜론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포맷과는 관련이 없고요. 한 라인에 여러 개 있더라도 한 라인에 명령어가 이제 2개 있으면 2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 요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브랜치를 얘기하자면, 브랜치는 우리가 쉽게 if문 스위치문, 그러니까 if 안쪽에 구문이 실행되게 하려면 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실행 안 되게 하려면은 거짓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if 하나에 최소 브랜치가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요거를 이제 브랜치 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한 항목이고요. 다음에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서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팅 중에서 결정 조건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if문 쓸 때 참일 때 실행되고 거짓일 때 실행될 수도 있지만, if문의 조건이 있죠. 컨디션. 조건이 이제 A가 참이고 B가 참일 때만 실행되게 한다던가, A가 참이고 B가 폴스이더라도 구문이 실행되게 한다던가, 그럴 때 우리가 우어 연산을 쓰죠. 네, 요런 조합까지를 고려한 그런 커버리지를 여기서 자코코에서는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 커버리지 이 그래프를 볼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스트럭션도 있고, 얘는 이제 구문만 체크를 한 거고, 브랜치는 if문을 체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서티, 얘는 if문 하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까지 고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것까지 만족시키기는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의 영역, 수치 영역은 이 부분, 인스트럭션하고 브랜치, 요 정도만 일단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해결해 나가시면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커버리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데이터셋을 제대로 구성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에 대한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이트박스 테스팅에서 결정 조건 커버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공부를 하시고, 테스팅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결정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특히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화이트박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력값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블랙박스 테스팅 기법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항목들이 라인, 이건 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스트럭션이랑 그 차이점 제가 설명드렸었죠. 메소드가 몇 개 있냐, 그 다음에 메소드, 여기 미스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4개 메소드 중에서 한 개 좀 놓쳤다 메소드 하나를 테스트를 안 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요 패키지 안쪽에 클래스가 몇 개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림은 요 부분을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봤고요. 제가 이미 이제 테스트를 실행해 놓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한번 제가 클린을 하고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드에 이제 클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빌드 폴더가 싹 비워지겠죠. 비워졌죠. 빌드 폴더 자체가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 코드 레포트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빌드를 할 건데, 이 자코코 테스트 리포트는 아까 전에 빌드.grad를 해서 이 테스트를 디펜드 온 테스트를 해놨기 때문에, 테스트는 또 이제 컴파일하고 뭐 하는 이런 테스트들을 쭉 진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하기 전에 일단 그레드에서, 이 그레드에서 진행이 되는 타스크들이 어떤 타스크들이 진행이 되는지 보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참조로 좀 알려드리자면은, 그래들 W, 그 다음에 테스트잖아요. 테스트인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자코코 테스트 리포트 타스크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모듈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도메인만 실행할 겁니다. 코코 테스트 리포트 하시고 나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이 그래들이 실행이 돼요, 빌드가. 근데 타스크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만 보고 싶으시면은 드라이 런 이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타스크가 실행이 되는지만 보여줘요. 여기 지금 스킵드 나오죠. 그래서 자코코 테스트 리포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쪽에 앞쪽에 테스트 관련 전에 어떤 것들이 뭐 컴파일 되고 뭐 이런 타스크들이 실행이 된다, 이런 게 보여주고, 뒤에 자코코 테스트 리포트 다음에 커버리지 베리피케이션이 실행이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은 파이널라이즈 바이 요거를 실행해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된 거고, 여기에 리미트 룰도 만들어 놨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커버리지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빌드가 될 거고요. 얘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드라이런을 빼고 실행을 해보면은 테스트가 실행이 되고 레포트가 제대로 생성이 됐습니다. 빌드 석세스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커버리지를 한 90%까지 올려보죠. 올려보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리고 실행을 해보면요. 자, 빌드 페일이 됐습니다. 이 빌드 페일이 된 이유가 바로 커버리지를 9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빌드가 페일이 된 거죠. 아예 레포트도 생성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리피케이션에서 페일이 됐습니다. 커버리지가 0.6밖에 안 돼요. 0.9로 세팅을 했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배포하실 때 이 자코코를 활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자코코 테스트 커버리지 베리피케이션 요 타스크를
이 타스크가 실행이 되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자코코 세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멀티모듈 상황하에서도 이렇게 자코코 레포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줬죠. 그게 이제 빌드.gradle의 디렉토리 경로, 그 다음에 빌드 파일 경로, 요거를 세팅을 해 준 거고요.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얘네들이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가 실제로 에디터, 소스 코드 에디터 내에서 커버리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익스텐션을 세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커버리지 거터즈라는 확장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 커버리지 거터즈를 확장을 설치를 하시기 전에 라이브 서버라는 확장도 있는데요. 요게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라이브 서버 확장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 마켓플레이스에서 커버리지 거터즈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얘를 실행을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세팅법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설치가 됐을 때 라이브 서버 뭐 이거 워낙 유명해서 요 라이브 서버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중에서는 필수죠. 필수니까 항상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치가 됐으면은 이제 뭘 만져줘야 되냐면은 커버리지 거터즈의 설정을 좀 바꿔줘야 돼요. 얘는 커버리지 거터즈는 기본적으로 그 미리 지정된 XML 파일이 여기 원래는 여기 목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이걸 제가 지워놔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자바의 자코코랑 연결을 하려면 cov.xml인가 뭐 이런 걸로 좀 세팅이 디폴트로 돼 있어요. 이 확장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커버리지 파일 아까 전에 XML을 생성하도록 세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XML 파일의 로케이션을 이렇게 리포트의 자코코의 lms domain.xml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 앱 같은 경우에는 lms 앱 XML 이렇게 생성이 되게끔 그러니까 빌드를 하게 되면은 레포트의 자코코에 이렇게 앱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레포트의 자코코의 도메인 이렇게 생성이 되게끔 제가 그래들 빌드에서 세팅을 한 것이죠. 그러면 요 두 개 파일을 바라보게끔 확장이 두 개의 파일을 바라보게끔 만들려면은 이제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요 우측 쪽에 이제 설정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그 확장 부분에 코드 커버리지 거터즈라는 게 있어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커버리지 거터즈 나오고 커버리지 베이스 디렉토리를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점 두 개. 그 다음에 요 파일 네임 있죠. 커버 파일 네임. 요 파일 네임은 여기서 입력하는 항목이 없어서 요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tings.json 편집 요를 이제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까 보신 화면처럼 lms.domain.xml, lms.app.xml 이렇게 저는 멀티모드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를 넣어놨고요. 멀티모드가 아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적어줘야 되냐면 빌드.gradle의 요 XML 아웃풋 로케이션에 세팅된 요 파일명 있잖아요. 요 파일명만 맞춰주시면 돼요. 설정 세팅즈 여기 이거를 잠깐 여기에 들어가는 파일 이름은 그래들의 아웃풋 로케이션 XML 아웃풋 로케이션의 세팅은 요 파일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세팅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뭐 이건 저장 안 해도 되죠. 요 하단에 왓치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쪽 왓치 이게 커버리지 거터즈에 나오는 상태바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왓치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노 커버리지라고 나오죠. 왜냐면은 지금 열려있는 빌드.gradle 파일이 커버리지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노 커버리지라고 나오는 거고 이제 제가 포스트 에이전트 테스트.자바라는 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고 얘를 아까 전에 이제 그래드를 이용을 해서 그래들의 테스트 타스크를 실행을 했죠.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자코코 테스트 레포트하고 테스트 타스크하고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테스트를 실행한 것만으로 이제 빌드 요 리포트가 빌드가 되죠. 레포트가 실질적으로는
커버리지 거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빌드 폴더에 LMS domain.xml 파일이 생성이 되고 커버리지 거터 확장은 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코코에서 자체적으로 HTML 형태로 제공해주는 index.html 얘도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들에서 테스트를 실행을 해서 빌드 폴더에 이 두 개의 폴더가 존재하는 것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이 된 상태에서 포스트 에이전트 테스트라는 애는 포스트 에이전트.java를 테스트하는 애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눈치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요 커버리지를 아까 와치 상태였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그냥 와치고 요 와치 상태에서는 왼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와치를 누르면 이렇게 요 메소드가 테스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빨간색, 네,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메소드는 테스트가 됐어 한 거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버리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테스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아래쪽에서 지금 78%가 커버리지가 됐어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여기는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물음표 있죠. 예, 물음표 있는 건 뭐죠? 예, if문이죠. 그러니까 if문 중에서 하나만 테스트가 됐고 하나는 테스트가 안 됐다. 아까 전에 브랜치 말씀드렸죠. 예, 브랜치. 그러니까 브랜치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테스트가 안 되고 하나만 됐다 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게 바로 노란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요거 있죠? 네. 요거는 자코코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 준 레포트인데 이 레포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볼 수 없느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들의 이제 빌드.그래들의 세팅을 할 때 조금 제가 그거 찾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XML 파일을 이용해서 에디터에서 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코드 테스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포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보시려면은 어떻게 하냐? Shift Ctrl P를 누르시고 커버리지 거터에 프리뷰 커버리지 리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우클릭 하시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뷰 커버리지 레포트. 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레포트 폴더가 있는 위치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메인이죠. 네, 도메인에 그냥 HTML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앱 모듈, 도메인 모듈 이 두 가지가 빌드, 자코코, HTML 요 폴더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도메인에 있는 레포트니까 도메인에 있는 자코코 레포트를 보겠다. 요 두 번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레포트를 아까 이쪽 브라우저에서 임의로 봤던 레포트를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프링부트에서 자코코라는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커버리지 레포트를 생성하는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자코코가 생성한 레포트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코드 테스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색깔로 보는 방법,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